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FDA 임상 실패 이후에 지금 2연속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특히나 HLB 주주님들 2연속 하한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크실 텐데, 자, 왜 이렇게 하한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HLB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제가 잘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HLB 공시도 나왔습니다. 공시 내용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공시의 핵심을 좀 서두를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임상 데이터 실패가 아니라 이 제조시설의 이 CGMP 결함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은 이 세 번째 CRL 재실사 가능성 그리고 승인 일정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하면서 이 7월 10일에는 이제 하한가 그리고 29.89% 하락한 36,600원, 그리고 오늘이었죠. 7월 13일 다시 29.92% 하락한 25,6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임상 실패가 아닌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지 이 HLB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좀 긴급하게 좀 분석하고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불과 두 거래일 만에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가 나오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임상 시험이 실패한 것도 아닌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 하한가를 맞았을까? 자, 지금 FDA가 약효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정상인지 많이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 시설 문제라면 보완한 뒤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공시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공시만 놓고 보면 이 FDA가 이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의 임상적 효능이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시장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반응을 했는지, 이 공포감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걱정이 지금 태산이실 텐데, 자, 오늘 영상에서 HLB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원인을요, 총 6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CRL이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향후 재신청까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지,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 내용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7월 12일 HLB 발표한 공시 내용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HLB의 미국 자회사인 이 엘레바 테라퓨틱스는요. 현지 시간 2026년 7월 9일 FDA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보안 요구 서한, 즉 CRL을 수령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FDA가 통보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제조시설에 대한 이 CGMP 실사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해당 시설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했는지 FDA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재실세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공시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이 실사 과정에서요, 발견된 결함은 엘레바가 제출한 이번 신약 신청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리보세라닙의 임상 데이터나 약효 자체가 이번 CRL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HLB는 해당 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한 뒤 FDA에 다시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주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장 문제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만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해결될 것인지, 추가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는지, FDA가 다시 실사할지, 재신청이 어느 등급으로 분류될지, 승인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이나 더 지연될지를 함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불확실성이 이 첫 번째 하한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임상 실패가 아닌데도 이 하한가를 맞은 건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승인 기대가 사실상 거의 지금 최고조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긴 박스권 흐름에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긴 박스권 흐름이 너무 장기화됐고, 그러면서 이 FDA 승인 기대감만 되면 이 전고점 12만 9천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기대감이 최고조에 도달했고, 아, 이번만큼은 FDA가 무조건 통과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특히 이 HLB 주가에는 이 간암 신약의 미국 FDA 승인 기대가 오랫동안 반영이 됐고, 시장은 이번 심사를 단순한 임상 이벤트가 아니라 이 HLB의 이 기업 가치를 완전히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환점으로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HLB가 지금 승인이 나오게 되면 미국 판매가 가능해지고 글로벌 간암 치료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리보세라님의 상업적 가치가 실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 주가에 실망 매물이 점점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또 승인이 또다시 지연이 되면 지금까지 주가에 반영된 기대가 한꺼번에 되돌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결과가 단순한 승인 연기가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FDA는 최종 승인 대신 CRL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 CRL이 뭐냐면 FDA가 현재 상태로는 해당 신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공식 통지입니다. 회사가 보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승인 시계가 다시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시장은요, 약효 실패 여부보다 이 승인에 대한 확실성이 또다시 사라졌다는 점을 먼저 반영을 했고요. HLB와 주요 계열사들이 7월 10일에 일제히 하한가로 밀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시설 결함보다도 세 번째인데, HLB의 리보세라닌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CRL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 CRL을 받았고요. 자, 2024년 그리고 2025년 두 번째 CRL을 받았고요. 2026년 7월 지금 세 번째 CRL을 받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주된 사유는 제조시설 관련 GMP 문제인데요. 자, 주식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가 반복되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CRL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로 볼 수가 있었고요. 2024년이었죠. 2025년은 CRL은 해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CRL은 시장의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 해결 능력과 예측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해결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전 보완 과정에서 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가, 회사가 제시했던 일정과 실제 FDA 판단 사이에 왜 계속 차이가 발생하는가, 지금 이런 질문이 시장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한가는요, 리보세라닙의 약효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반복되는 CRL로 인해 회사와 시장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현재 매출보다 미래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제시하는 일정과 설명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흔들리면 주가는 임상 가치보다 더 크게 할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공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장은 바로 이거거든요. 해당 시설이 CGMP를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FDA의 시설 제실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승인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고요. 단순한 서류 보완이라면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고 FDA가 검토하는 절차로 마무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실사가 필요하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조시설 운영사가 이 지적사항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시정조치 내용을 FDA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자, FDA 제출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실사가 필요한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제실사가 결정되면 FDA 조사관의 일정과 해당 시설의 준비 사항을 맞춰야 합니다. 이후 실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엘레바가 다시 신약 허가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과정의 주도권을 HLB나 엘레바가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FDA의 행정 일정이라든지 재실사 여부, 실사 결과, 그리고 재신청 분류 방식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회사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혀도 시장은 정확한 승인 시점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바이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정 불확실성인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시설 문제가 회사 통제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CRL의 핵심은 이 제조시설 문제인데, 이 해당 시설은 HLB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공장이 아니라 칼렐리 주합 제조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불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HLB와 엘레바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도 이 제조시설의 개선과 FDA의 대응을 모두 독자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제조시설 운영사가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이 FDA의 직접적인 실사 대응도 해야 됩니다. 자, HLB는 미국 판매 허가를 담당하지만 제조 현장의 모든 공정과 품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시에서도 지금 FDA가 확인한 결함이 이번 신청서에만 특정된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주마 병용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해당 제조시설 전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였고요. 제품 자체가 아닌 시설 전반의 품질 시스템 문제라면 개선 범위가 넓어지고 FDA 확인 절차도 더 엄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하한가 이후에 왜 두 번째 하한가가 같이 이어졌나, 이것도 한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날 하한가는 FDA 승인 불발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한가는 단순히 같은 뉴스가 반복돼서 나온 게 아니라 수급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7월 10일 HLB는 전거래일보다 하한가를 하고 36,600원에 마감을 했고, 주말이 지나고 7월 13일에 매도 주문이 대규모로 여기서 지금 쌓여 있었습니다. 자, 결국 다시 하한가로 25,650원 거래를 마쳤는데, 첫날 하한가에서 팔지 못한 대기 매물이 지금 쏟아지면서 다음 거래일로 넘어왔습니다. 하한가에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도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첫날 매도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월요일에 다시 매도 주문을 냈고, 신규 손절매 물량까지 추가가 됐고, 특히나 이 신용가, 이 미수 투자자의 반대 매매 우려가 지금 커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쏠리면서 특히나 급락하면서 담보 비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거든요.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계좌 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지금 투자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시장에 출회되면서 이 지금 하한가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HLB 그룹주 전체가 동시에 하락되면서 투자 심리도 더 악화됐고요.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 이 모든 주요 계열사들이 주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거의 지금 하한가 가까이 지금 다 갔는데요. 자, 여기 지금 HLB 관련된 계열사 지금 주가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룹주의 동반 폭락이 투자자에게 단일 종목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 가치가 흔들리는 공포를 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나 첫날 하한가를 과도한 하락으로 판단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승인 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장기 투자자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지금 매도자는 많고 확신 있는 매수자는 부족한 수급 공백이 이틀째 지금 하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숫자로만 계산을 해보면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60%까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들은, 이 임상 실패는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고요. 임상시험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주요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심각한 안정성이 발생한다면 신약의 본질적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시에서 기재된 직접적인 CRL 사유는 제조시설의 CGMP 결함이기 때문에 이 공시에는 임상 효능 부족이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추가 요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로 곧바로 리보세라님의 약효 실패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FDA 신약을 승인할 때는 약효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독일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것 때문에 지금 FDA 지금 실패가 갔기 때문에 지속적인 퀄리티로 생산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이 신약 같은 경우는 효과뿐만 아니라 매번 같은 품질로 이어지는 이 제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설 문제는 약효 실패하는 다른 문제지만 최종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보완하겠다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지적사항의 정확한 범위, FDA가 발견한 결함이 단순 문서 관리 문제인지 생산 공정 문제인지 무균 관리 문제인지 이 데이터 신뢰성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조시설 운영사가 앞으로 FDA에 공식 답변을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FDA 재심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서류 검토만으로 해결될지 가능성이 있는지인데,
네 번째는 재신청이 클래스 1으로 분류될지 클래스 2로 분류될지인데 일반적으로 보안 범위가 작으면 심사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시설 재실사나 중대한 보안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재신청 예상 시점과 새로운 이 PDUFA 목표일입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돼야 시장은 다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고 공시에서는 신속히 지금 보안의 재승인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만 있고요. 지금 재실사 여부나 구체적인 재신청 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보의 공백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고요. 앞으로 궁금해하실 향후 주가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바닥 확인을 위한 변동성 구간이 있고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HLB 주가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를 회복하려면요, 다섯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DA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공개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조시설의 시정조치 완료가 두 번째고요. FDA 재실사 여부의 확정이고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재승인 신청 시점 발표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심사 일정과 승인 목표일의 제시인데요. 지금 이 현재 보유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포에 휩쓸려서 아무 기준 없이 최저점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용까지 사용해 무리하게 물타기 하는 것 절대로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HLB 핵심 가치는 아직 리보세라님의 스밍 가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희망만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공포만 이야기할 때도 아닙니다. 공시문구와 FDA 절차를 냉정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좀 보시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 전용 정보방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 클릭만 하시면요, 아마 이 텔레그램방 이 주소가 보이실 텐데 저희가 좀 채널이 지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이름의 구독자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게시된 링크는 저희 다 회사 다 계열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걸어주신 대로 입장 신청해 주시고요. 또 댓글 더보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댓글이라든지 영상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여요. 여기 더보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보기 하단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더보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 영상에서 지금 텔레그램 주소를 공개해놨고 댓글에도 지금 공개 주소 공개해놨으니까 HLB 주주님들 실시간 대응방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